두 번의 유산 끝에 어렵게 아이를 얻었다는 30대 여성 김 씨.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를 출산한 뒤 2주 동안의 산후조리원 생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아이와 집에 돌아온 당일 코로나로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시부모님이 연락도 없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몸도 추스르지 못한 채로 시부모님의 식사까지 챙겨드리면서 아이를 돌보는 일은 무척 힘들었다고 합니다. 아이 곁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않는 시부모님. 문제는 김 씨가 수유를 하는 모습까지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건데요. 수유하는 동안에는 자리를 비켜달라고 부탁드렸지만 유난을 떤다며 타박만 할 뿐 끝내 자리를 뜨지 않는 시어머니. 김 씨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예, 참 오늘 주제도 상당히 좀 논쟁적일 것 같은데, 자,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 시부모님이 이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아들 집으로 찾아간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부모님은 코로나19로 병원은 물론 산후조리원도 면회가 제한되면서 아이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김 씨가 조리원 퇴소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면서 예고도 없이 찾아온 겁니다. 손자가 보고 싶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수유를 하는 모습까지 지켜보는 건 너무 불편하다는 건데요. 김 씨의 고민을 별별 상담소에서 해결해 주세요. 예. 자, 일단 단순화해서 조금 이 상황을 정리를 해드리자면 며느리와 시어머니 간의 약간 신경전 상황입니다. 예. 지금 우리 사건 반장 정말 주요 시청층이 또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인데 오늘 정말 줄타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한쪽을 세게 이렇게 두둔하셨다가는 알겠습니다. 자, 네. 두 번의 유산 끝에 아이를 낳았다. 아이고, 그럼 진짜 정말 난산에 난산을 거듭하셨겠네요. 네, 이 김 씨 부부가 결혼한 나이가 30대 중반이었는데요. 그래서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낳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맘대로 되진 않았는데요. 2번 임신했는데 2번 모두 유산을 했고요. 어렵게 3번째 임신을 해서 출산일이 됐는데 12시간 넘게 진통을 겪은 끝에 결국엔 제왕절개 수술로 아이가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기까지 이 부부에게는 단 한 과정도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임신과 출산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옆에서 지켜보는 시부모님 역시 손주를 정말 많이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야, 일단 지금까지는 시어머니를 조금 탓하는 좀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솔직히 출산 경험이 없으니까 모릅니다만 제가 저희 친누나가 출산할 때 잠깐 들어갔다가 정말 사색이 돼가지고 나왔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워하길래 진짜 도저히 제가 옆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도망 나온 적이 있었는데 야, 근데 이 제왕절개 제왕절개 하면 그래도 좀 더 낫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생사를 찢는 거 아닙니까 그거? 네, 그러니까 이제 앵커께서 이 땅의 어머님들의 위대함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굉장히 힘들죠. 자연분만을 해도 힘들고 제왕절개를 해도 힘들죠. 자연분만을 하면 할 때 힘들고 아이를 낳고 나면 그래도 개운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제왕절개는 제왕절개를 할 때는 이제 마취를 한 상태지만 그 후에 회복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데 여자들 사이에서 가장 어려운 거가 진통을 할 만큼 다 했는데 막판에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정말 이중고거든요. 근데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과정을 겪고 아이를 품에 얻은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내 와이프가 조금 이제 산후조리 좀 이렇게 몸을 추스려야 되니까 엄마 좀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그때 와라고 했는데도 조리원 퇴소하는 날 바로 온 건가요? 네, 조리원 퇴소하는 날 바로 오셨는데 그때가 사실은 지금 37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어요. 일단 출산을 하고 나면 온몸이 다 마디마디가 다 늘어납니다. 저도 이제 출산을 2번이나 해봐가지고 이게 몸이 내 몸 같지가 않아요. 아이고. 그전 컨디션으로 돌아오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애도 처음에 이제 출생을 하면은 아무래도 엄마하고 수면이나 이렇게 사이클이 다 달라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저항력도 워낙에 이제 취약하고 그래서 보통 3-7일이 지나야 이제 외부에서 뭐 보고 싶어 하는 가족들이 이제 뭐 방문을 하도록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3-7일이 뭐죠? 3, 7, 7에 21일. 네. 아, 3-7일. 21일. 네, 네, 아, 네. 예. 그래서 21일이 지나서 박 이제 변호사님 좀 아시네. 저도 2명을 그럼요. 낳았거든요. 예, 아, 예. 그러시- 아빠도 다 알 수 예, 있습니다. 알아요. 저 모르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역시 기본. 문제는 예. 3-7일도 되기 전에 이 지금 시부모님이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집에 딱 그 시부모님이 오시자마자 그거 그냥 나 몸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알아서 하세요 하라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통상 가장 중요한 날이 이제 21일 정도, 20일 정도 하면 이제 산모가 좀 몸을 좀 회복하고 아이도 좀 괜찮다. 또 뭐 중요한 것도 100일이 있고 돌도 있지만 산모 입장에서는 그 20일 정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가 아마 21일 정도 지나면 집에 돌아오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에 돌아오니까 3주간 집을 비웠으니까 냉장고 뭐 전혀 없습니다. 왔는데 남편이 갑자기 또 일이 남편 하루 또 일이 또 생겨가지고 예. 또 회사에 또 급하게 출근하고요. 하필이면 또 하필이면? 그때. 아이, 나 참. 딱 그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집에 들어옵니다. 하필 저 출근하잖아요. 저 아이고 좀 집에 있지. 출근하는데 그때 부모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산후도우미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산후도우미는 가버렸고요. 시부모만 아이를 쳐다보는 상황이고 아이는 막 울겠죠. 아이가 웃지는 않겠죠 항상. 근데 시어머니를 아이가 이제 보면 더 울어요. 일반적으로 더 울어요.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런 상황이고 또 밥도 저렇게 보면 이제 밥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는데 아이도 내가 또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상황이 계속되었던 것 같아요. 예. 소장님, 저 상황이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은 되는데 정말 괴롭다는 마음이 더 많이 공감이 되죠. 이건 정말 며느리한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일단 며느리가 아기 낳은 지 지금 3주도 채 안 됐으면 산후 우울감, 산후 우울증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몸도 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또 시어머니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으셨대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못 하시는 상황이니까 그냥 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굶게 그냥 있을 수는 없으니까 미역국, 산모에 미역국을 차려서 밥을 차려드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심적으로도 몸적으로도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본인의 몸이 이런 걸 알고 어머니 건강 상태도 아니까 남편한테 여보 우리 아이 낳고 50일 이후에 부모님께 보여드리자라고 얘기를 한 상태고 남편도 그러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도저히 못 참고 이렇게 오신 거죠. 자, 일단 이 중에 유일하게 시어머니이신 우리 이수정 교수님. 예. 나는 저렇지 않아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방송이니까? 네, 뭐 일단 며느리가 애를 낳던 말던 제 관심 대상이 아니어가지고 진짜요? 뭐 아기가 있으면 좋지만 그거를 관여할 시대는 끝났다. 예, 제 시대로 끝났다. 너무 방송용인데. 아니 진짜 그렇습니다. 진짜요? 네, 네. 지금 제가- 며느님 보고 계실 텐데. 네, 보고 있어도 뭐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출산했을 때 애를 낳고 3-7일도 되기 전에 한 일주일쯤 됐는데 우리 시부모님이 오셔가지고 모유 수유하는 거를 옆에서 다 지켜보셨는데 그때는 저희 시아버님도 지켜보시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불편했던 게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 그 회상이 되면서 이 젊은 여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와. 이게 이제 사실은 창피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이 출산하고 남은 호르몬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에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다 보면 사실은 누군가 그렇게 나의 프라이버시를 마구 침해하는 이런 상황이 일단은 되게 좀 좌절감도 느끼고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아하. 예, 그거는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한마디 해드리고 싶지만 어른들이시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당시는 또 시대적 분위기가. 네, 예. 그래서 꾸역꾸역 참았던 게 지금도 이제 아까 대본 읽어보면서 생각이 나가지고 이분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 그 생각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수님이 딱 이 케이스셨구나. 자, 그런데 이 기자. 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시어머니가 3-7일 지나서 오셨다고 하지만 생후 3주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2시간에 한 번씩 수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뭐 하루 종일 수유하고 뭐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고 이거를 무한 반복하면서 애한테만 매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하루는 시어머니가 수유를 하는데 방에 따라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수유하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온 건데
김 씨는 어머니를 잠깐 지켜보다가 어머니 죄송한데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 시아버지가 보는 것도 아닌데 여자끼리 무슨 유난이냐 시아버지 내보냈으면 됐지라고 받아치신 거죠. 내 손자 밥 먹는 것 좀 보자는데 김 씨가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요. 김 씨는 기분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나가실 때까지 수유를 하지 않고 버텼고요. 아이가 우는 걸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시어머니가 마지못해서 방에서 나가셨습니다. 지금 홍단님이 제가 예비 시어머니인데 사건 반장 보고 배웁니다 하셨습니다. 아, 예, 이런 자, 교수님 진짜 이겁니다. 아, 시부모가 두 분이 다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진짜 딱 교수님 그때예요. 그때 심정으로 아니 시아버님 아니 좀 나가주셔. 일단 시아버지는 나가셨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있어. 아, 시어머니도 좀 나가세요. 예, 같은 여자끼리 무슨 이거 좀 그런가요, 이거? 근데 같은 이제 이 세대 차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어머님이 사셨던 세대에는 공중 목욕탕 가면 여자들이 다 뭐 노출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기준으로 보면 사실 모유 수유도 별거 아닌데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 세대인 거고요. 이 젊은 여성은 사실 요즘은 공중 목욕탕 많이들 안 가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때 더더군다나 아무도 가지 않아서 뭐 이런 이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나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내 아이의 할머니라고 해도 이것까지 내가 공유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비애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거 자존심도 상하고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도 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제가 느낄 때는 이 대목에서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지점은 이 남편입니다. 애 아버지 어디로 갔어요? 아, 그거는 제가 박지훈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이 네. 개인적인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개인적인 질문 예. 하십시오. 예. 우리 박 변호사님은 장인어른하고 네. 그 목욕탕에 간 적 있다 없다? 같습니다. 예. 아, 진짜? 예. 서로의 나신을 보셨나요? 예, 보죠. 갔는데. 예. 예. 자, 그렇다면 우리 대구에 살고 계시는 이 여사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갔다고 아니. 어머니하고 이 여사님하고 예. 우리 박 변호사님 사모님하고 같이 목욕탕에 간 적 있다 없다? 예전에 갔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대구 같은 데는 그 대중 목욕탕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갔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뭐 가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자, 그럼 여기서 네. 방금 이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 죄송합니다. 신랑 어디 갔느냐? 신랑은 어디 갔느냐? 남편 참 좀 답답합니다. 이 아내가 아마 남편한테 좀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 좀 저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거기서는 그 말 듣고 또 어머니 전달도 좀 잘 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남편이 아내를 좀 타박을 했어요. 지금 그 얘기죠. 왜 내외하느냐 같은 여자끼리 아하.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고 아니 손자가 너무 예뻐서 눈을 못 떼는데 왜 그 부모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 남편이 아내보다는 자기 어머니 편을 좀 많이 들어서 아마 더 아내가 속이 상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사연에 달린 댓글 하나만 좀 소장님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같은 여자끼리 너 왜 그러니? 그거에 대한 이제 약간 그걸 비유한 건데 친정아버지 데려와서 남편 특정 부위를 가리키면서 이게 아빠 우리 아빠 손주 만든 그거예요. 막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느냐? 네. 예,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네티즌들이 다 이런 요즘은 이제 아이를 젖먹이는 것을 어른들은 보고 싶으실 수 있지만 이 며느리로서는 당연히 불쾌하고 싫을 수 있다는 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도 자기 몸을 그렇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얘기죠. 이제 충분히 모두가 다 이 며느리의 고충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시어머니, 시아버지 입장을 완전히 우리가 또 너무 이제 나쁜 분들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또 공감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예전에 저희 아이 어렸을 때 저희 시어머니께서 늘 뭐라 그러셨냐면 아유 나는 우리 애기
입에 엄마 모유나 우유 들어갈 때는 진짜 논밭에, 마른 논밭에 물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행복하다. 맨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시어머니께서도 이 며느리나 아들 생각 안 하시고 그냥 손주가 맛있는 거 먹는 거 이것만 보고 싶으신 게 아니었나 싶은데, 이제 어르신들의 마음은 뭐 이해해 드린다고 치지만 며느리가 얼마나 곤란하고 싫었는지도 우리는 다 공감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모유 수유를 보고 싶다는, 뭐 기어이 좀 보고 싶다는 이 시어머니. 뭐 이건 뭐 이혼 사유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박 변호사님. 예. 예, 이혼 사유 중에 6가지입니다. 민법이 정한 사유 6가지. 그중에 3호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배우자의 직계 존속에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냐, 심히 부당한 대우.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이 아내가 이렇게 며느리가 느끼기에는 너무 심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이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거는 법적으로 또 객관적인 어떤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말 막 얼굴을 막 들이밀면서 막 폭력을 행사했다, 뭐 폭언을 했다 이러면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다 결국 나가버렸던 거 정도거든요. 법적으로는 뭐 그 정도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걸로 이혼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이 남편의 좀 불분명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나 아내한테, 특히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아이들 어릴 때 잘못했던 게 평생, 아직까지 지금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 됐는데 아직 그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요? 어릴 때 잘 못했던 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전 잘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거, 그런 거 봤을 때는 이런 게 이제 기점이 돼가지고 이혼 나쁘게 파탄이 될 수가 있으니까 남편이 많이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처음에 이 사연을 좀 보고 저 개인적으로는 욕먹을 거 좀 각오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옛날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거 딱 보고서 좀 며느리가 뭐 그렇게까지 그냥 또 뭐 시부모님 보고 싶다는데 뭐 그렇게 그럴까라고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채팅창을 보니까 도저히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예. 네, 채팅창에 올라온 좀 다양한 의견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어떤 분은 이제 모유 수유가 노출이냐 이런 의견도 있었던 반면에 이거는 지금 며느리를 애기 밥통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유식 할 때 와서 많이 보셔라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뭐 많은 말씀 주고 계신데 일단 시어머니의 약간 센스 부족을 지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